어린 시절 셜록 홈스와 명탐정 코난과 같은 만화나 추리물을 보고 탐정의 매력을 느껴 탐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현실에도 이런 탐정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도 탐정을 꿈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사건의 해결 기여도를 인정하여 사설 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34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사설 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850년 세계 최초로 사설 탐정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은 2만에서 6만 명이 사설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다. 해외의 사설 탐정은 개인 문제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보험 사기 적발, 기술 유출 추적과 같이 자료 수집 등 전문 분야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 제도를 왜 도입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신용정보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탐정 업무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국회는 2월에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업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정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사설 탐정 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한국은 그동안 흥신소 같은 사설업체들이 탐정의 업무를 대신해왔다. 사설 탐정 활동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으니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것인가? 우리나라도 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설 탐정 제도는 영업 업무는 가능하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과 수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되고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과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과 같은 활동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지되고 있다. 영업만 가능하고 금지된 것이 많다면 우리나라 사설 탐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법 개정에 따르면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및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또는 도난과 분실 소재의 확인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한다. 사설 탐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 말고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검증된 곳이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영구미제 사건이나 실종, 미아 찾기 등의 업무를 인원 부족의 이유로 해결 못한다는 항변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 탐정 제도의 활동 영역을 넓히지 않고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다. 사설 탐정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사설 탐정의 합법화는 양쪽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쪽의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사설 탐정이 없더라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이러한 업체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간통죄 폐지 때문이다.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 이후의 분류는 공권력 개입이 어렵게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류는 누구에게나 불쾌한 문제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경찰에게 증거 수집을 의뢰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흥신소이다. 흥신소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은 전체 의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흥신소는 엄연히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합법이 아닌 것을 안다 해도 사람들은 계속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해결할 수 없다면 민간 업체를 대안으로 원한다. 갑자기 늘어난 수요로 인해 경찰 관계자들도 사설 탐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사설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사설 탐정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부유층들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퇴직 경찰관들이 사설 탐정을 하게 되는 경우 전관예우와 같은 비리가 생겨날 수도 있다. 국민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측에서도 흥신소의 과도한 정보 수집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불법 행위는 감찰로 제재가 가능하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민간업체의 불법 행위는 경찰이 관리해도 사후약 방문에 그칠 수 있고 경찰을 사칭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찬성 측의 의견에서는 이런 부작용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에 의하면 민간조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함으로써 불법 조사 행위와 권한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흥신소와 같은 업체 활동을 음지와 같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양지로 끌고 와야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다. 사설 탐정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사설 탐정 자격을 부여하여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적극 활용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설 탐정은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지만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의미의 탐정이 등장하기에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사설 탐정 합법화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흥신소의 폐해를 없애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날 수 있도록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도 언젠가 셜록 홈스와 같은 명탐정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